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질까?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한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려면 결국 남녀의 사랑이 바르게 가야 하는구나. 성과 사랑이 그 답이구나. 그때부터 저의 성교육은 시작됐습니다. 세상아 비켜라. 성교육 엄마 아빠가 접수한다. 이보경, 지음, 출판사 보자기. 개방과 문란의 경계에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깨지고 아파도 성과 사랑, 그 진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프롤로그. 이 책을 세상 모든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아이들이고 그 희망을 키우는 사람은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큰 희망입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니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과 그에 상응하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용기는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두려움을 이 아이를 위해 이겨내고 싶다라는 강렬한 마음이었습니다. 남녀의 사랑이 생명을 걸 만큼 강렬하다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만큼 깊고 지속적인 감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인격의 성장에 있다면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성장의 경험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끝없는 사랑의 경험으로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 가치를 지키는데 그만큼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노력이 따른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된 나를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밀어넣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문란과 개방의 경계에서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먼저 다가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거창한 일을 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생각들과 고민들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의 입을 통해, 행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한 아이로 자랄까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이 글을 씁니다. 앞으로 제가 해나갈 일들이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날을 위해 저도 늘 함께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아이들이 열광하는 슈퍼히어로가 되어 건강한 성과 사랑의 문화로 세상을 바꿔볼까요? 그 길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아들아 딸아 성교육은 엄마 아빠가 먼저 할게. 그리고 세상아 비켜라, 성교육 이제 엄마 아빠가 접수한다. 1장 성교육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어요. 어머 몰랐어, 이런 게 성교육이었어? 성교육이 쉽고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성교육이 부끄럽고 어려운 주제라고 느낍니다. 우린 언제부터 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색하고 조심스러워졌을까요? 잠시 이 글을 읽는 걸 멈추시고 그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신가요? 저는 성교육이 정말 재밌습니다. 물론 저는 성교육 강사니까 당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작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에서였습니다. 난 어떤 성과 사랑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성과 사랑은 너무 가볍고 때로는 왜곡돼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방황하며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막연한 그 바람은 곧 질문이 됐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질까?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한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려면 결국 남녀의 사랑이 바르게 가야 하는구나. 성과 사랑이 그 답이구나. 그때부터 저의 성교육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은 한 남자 중학교에서의 실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 웃음 속에 숨겨진 진지함. 여러분 섹스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합체요. 오, 로봇 합체. 그럴듯한데? 아이들과 웃으며 나눈 이 첫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교육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살면서 가장 보람되고 재미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이라는 주제에는 정말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부끄러움, 슬픔, 두려움, 부모에게는 이 세상에 작은 아이를 내놓은 엄마 아빠로서 느끼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까지.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성의 소중함, 좋은 느낌, 즐거움, 행복 등을 찾아주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아이에게 성에 대해 말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성이라는 주제가 절대 가벼워질 순 없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부터 풀어가 보면 어떨까요? 그냥 성에 대해 궁금한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나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성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왜 우리는 평상의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 말하지 못할까요? 성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대화의 주제로 올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몸에 대한 무수히 사소한 이야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머리가 길다, 짧다, 머릿결이 좋다, 나쁘다, 눈이 크다, 작다, 코가 높다, 낮다, 입술, 인중, 얼굴, 머리, 어깨, 무릎, 발, 톱까지, 발톱까지 쉽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보이는 것만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몸속 기관들의 상태, 건강에 대해서도 밤을 새워도 모자랄 만큼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죠. 게다가 어디가 안 좋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제품을 사용하고 이상하면 주저없이 병원에도 갑니다. 그런데 왜 성기나 성에 대해선 말도 꺼내기 힘들까요?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이런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식기, 페니스, 음경, 음순, 고추, 잠지, 자지, 보지, 조, 씹. 느낌이 어떤가요? 생식기, 페니스, 음경, 음순. 왠지 모르게 이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내 입으로 말하긴 좀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신가요? 고추, 잠지, 요거는 유아 스타일 같을 수도 있고, 자지, 보지, 뭔가 좀 그런가요? 조, 씹은 어떤가요? 혹시 미간에 인상을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어떤 단어는 괜찮게 느껴지고 어떤 단어는 불쾌하거나 민망하게 느껴지죠.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가진 감정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에 대해 참 많이도 불편해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디가 불편하니? 뭐가 어려워? 청소년이 되면 성적인 욕구는 당연히 생깁니다. 욕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를 부모가 먼저 대화를 통해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고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있으니 피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만 말하면 동의와 피임,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성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부모님과 나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해보는 걸 시작한 겁니다. 성은 단순히 몸과 관련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관계야. 우리는 성에 대해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경험도 괜찮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성교육의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성교육을 하면서 성기나 음경, 음순보다 생식기라는 단어를 가장 자주 씁니다. 생식기,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단어 하나가 아이의 성인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처음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엄마 아빠라면 그것만큼 든든한 시작이 또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도 생식기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인식을 바꾸는 것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보지는 보물단지고 자지는 자손단지래. 성교육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교육 강사이긴 했지만 실제로 리얼로는 남자를 잘 몰랐고 특히 남자의 몸이나 생식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인 저는 사춘기 시절 남자의 생식기가 참 징그럽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10대 여학생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튀라고 하죠. 어색하게 생긴 게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너무 비호감이었어요. 평소에도 낯설고 어색하지만 발기된 모습을 보면 더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 몸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생명체 같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외계인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 남편의 생식기는 생각보다 훨씬 신기했어요. 말랑말랑하다가도 어느 순간 단단해지고 몸의 중앙 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특별구역, 그런 개념 같았죠. 여자인 제가 보기엔 정말 낯설고도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런 생식기가 남자에겐 그냥 일상이라는 게 참 놀라웠어요. 잠잘 때 무심코 생식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도 처음엔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기긴 했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남자의 몸을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남자들은 생식기에 대해 어떤 경험들을 하며 자라날까요? 그 답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아들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와, 완전 절친이구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만큼요. 아들, 남자아이에게 생식기는 베스트 프렌드, 베프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생식기를 음경보다 고추라고 불러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말이 제일 자연스럽고 귀엽고 딱 어울리더라고요. 처음 태어난 아기의 작은 고추는 손가락 같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하나 더 달려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했죠. 아기가 자라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점점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손가락을 빨고 발가락을 만지고 몸의 곳곳을 탐색하죠. 그렇다면 아기에게 고추는 어떨까요? 얼마나 신기하게 느껴질까요?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운 아이의 눈에 생식기도 마찬가지로 신비롭게 다가올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져보기도 하고 장난감처럼 재미있어 하기도 하죠. 잠에 들었을 땐 아이나 아빠나 무심코 손을 팬티 안에 넣고 자는 모습이 닮아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커가면서 신기한 순간을 발견하면 엄마 이것 봐 커졌어 라고 상태도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엄마 고추가 너무 아파 하며 다른 신체 부위처럼 일상적으로 말을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들을 키우면서 남자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생식기와의 친근감이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여자가 느끼는 자기 생식기와의 관계, 그 친밀감은 남자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엄마들, 자기 생식기 본 적 있으신가요? 성교육을 하면서도 여성의 생식기, 내 생식기를 본다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우리 몸의 구조상 겉으로 잘 보이지 않다 보니 평소에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야 이제는 한번 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날 거울을 들고서야 처음 내 몸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어요. 여자에겐 거울이라는 도구가 필요할 정도로 스스로의 생식기를 보기가 어렵죠. 남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솔직한 첫 감정은 이거 생각보다 더 낯설고 복잡하다. 비호감이다. 남자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게 신기하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반면 남자들은 어떤가요? 본인의 생식기를 들여다보고 만지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화장실에서도 씻을 때도 자면서도 심심할 때도 일상 속에서 아주 익숙하게 함께하죠. 이처럼 신체 구조만 보아도 여자와 남자는 자기 몸과 맺는 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점을 곱씹어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는 몸을 통해 신체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태어났고 여자는 마음을 통해 감정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하게 태어났을지도 모르겠다는 것.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채워주면 정말 멋진 관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학교 시절 성교육 실습을 나가기 전에 선배 언니에게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동 성교육 동화책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엔 사랑하는 남녀가 관계를 맺는 장면이 귀엽고 따뜻한 그림체로 표현되어 있었대요. 그 그림을 본 유치원 아이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와, 아름다워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나요? 성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도 왜곡된 경험도 없는 순수한 아이들의 눈엔 사랑이 담긴 성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던 거예요. 성교육 동화 속에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꼭 안아주는 장면, 따뜻하게 몸을 맞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불편하게 보였을까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소중한 사랑의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의 눈으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자신의 몸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질문이 많고 궁금한 게 많은 그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 첫 조카가 5살쯤이었어요. 제 아들도 4살, 5살 무렵에 엄마 아빠의 몸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궁금해하곤 했는데 여자아이인 조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몸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어느 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요즘 유빈이가 아빠랑 목욕하면 아빠 생식기를 정말 집중해서 유심히 보고 궁금해해.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하나 추천해줬어요. 아이들 성교육에는 그림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리얼한 사진이 아닌 귀엽고 따뜻한 그림체로 남녀의 몸을 소개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 책임, 결혼과 부부관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방식이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언니가 먼저 그 책을 읽어줬고 제가 집에 갔을 때 한 번 더 같이 읽었어요. 아이의 눈빛은 초집중 그 자체였죠. 정말 진지하게 보더라고요. 아이들의 몸에 대해, 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정말 본능이구나 싶었어요. 책을 다 읽고 난 조카가 제게 말했어요. 이모,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럴 때 살짝 고민되죠? 그저 귀엽다고 웃어 넘길까? 아니면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면서도 현실을 알려줄까? 마침 성교육 동화책을 막 읽은 후였기에 사랑과 관계에 대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죠.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잖아. 아니야, 엄마는 이모부랑 결혼해. 근데 이모부는 이모랑 결혼했어. 조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울상이 돼서 말했어요. 그럼 난 누구랑 결혼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도 어렸을 때는 이모의 아빠랑 결혼하고 싶었어. 이모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유빈이가 나중에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도 지금은 서로 모르지만 멋지게 커서 만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보다 더 멋질지도 몰라. 그렇게 말해주자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성에 대해 진지하게 호기심을 가져요. 그리고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그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생각도 달라지고 질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9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며 5살부터 성교육 그림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몸에 대해, 성에 대해 늘 집중하고 진지한 눈빛을 보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고민하는 이 시간도 참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생식기는 생명을 기르는 그릇이라는 뜻인데 여자 생식기는 보물단지, 남자 생식기는 자손단지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예쁜 이름이지? 모든 아이들과 성에 대해, 생식기에 대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으로 성에 대한 질문과 호기심을 이해하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될 겁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에는 마법의 단어를 써보세요. 좋은 교육은 쉽고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교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기에 어렵고 복잡할수록 오히려 삶의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건 가장 쉬워요. 성기 구조나 몸의 기능, 피임이나 성병 같은 것들은 우리 같이 찾아볼까 하고 가볍고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가치관이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이럴 때 정말 유용한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너무 단순해서 이게 뭐야 싶을 수도 있지만 막상 써보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건 바로 건강한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든 이 단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잡힙니다. 건강한 섹스, 건강한 야동, 건강한 자위, 건강한 관계, 건강한 이성교제, 건강한 땡땡땡이란 뭘까? 우리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을 알려줘야 할까 고민될 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너의 몸과 마음에 건강한 방향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저는 실제로 야동이나 자위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물론 어른들도 있습니다. 만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영상 많이 보고 나면 기분이 어때? 자위를 자주 하고 나면 몸은 어떤 것 같아? 기운이 나고 상쾌해? 기분은 어떤 것 같아? 이때는 따뜻한 미소와 너의 마음이 궁금하다라는 호기심, 관심을 함께 표현해주세요. 표정으로, 태도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정도로 고민하는 아이들은 본인도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있다는 걸요. 그래서 전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조절이 필요한 시기야.
뭐든지 몸이나 마음에 해롭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인 거거든. 자위도 생활에 활력을 줄 만큼만 하는 게 좋아. 일상이 힘들고 무리가 간다면 조절이 필요한 때인 거야.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야동과 자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아주 중요한 주제니까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마법의 단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단어.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싶은 방향. 건강한 땡땡땡. 건강한 자위, 건강한 섹스, 건강한 이성 교제. 우리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린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땡땡땡을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라고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가치와 리얼함. 성교육은 마음과 몸의 교육이에요. 성교육은 성에 대한 리얼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과 사랑,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함께 나눠야 해요. 우리 세대와 그 이전 성교육에는 몸 공부도 마음 공부도 없었어요. 저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장면을 만화로 본 기억이 납니다. 성교육인데도 성도 없고 사랑도 없었어요. 오직 정자와 난자만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의 성교육은 어떨까요? 그나마 몸에 대한 교육은 조금씩 충실해지고 있어요. 남자의 몸, 여자의 몸, 피임, 성적 자기결정권 같은 주제들이 넓게 다뤄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아직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나이인데도 피임하고 동의하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랑이 기반이 된 관계를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야 피임과 성관계,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 없는 성관계가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 어른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섹스는 스포츠나 오락과는 달라요. 하지만 요즘 서구 사회의 문화 속에선 젊은 남녀의 섹스가 마치 가벼운 오락처럼 그려집니다. 예전에 우연히 본 한 영상이 떠오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기숙사였는데 남녀 학생들이 다 벗은 채 술을 들고 웃고 있고 그들 앞에는 섹스를 하는 커플들이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섹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넷플릭스에서 봤던 오티스 상담소라는 드라마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성상담사 엄마를 둔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성상담을 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랑과 우정, 성장이 함께 그려지지만 그 속엔 너무 많은 가벼운 섹스와 동성애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가벼운 성문화가 걱정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문화도 이런 서구의 문화를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어요. 기준 없는 개방이 문란함과 뒤섞여서 우리 아이들이 문란함을 쿨하고 멋진 것이라 착각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성교육을 해야 할까요? 기본 개념부터 다시 함께 생각해 볼게요. 1장